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 TV 어떻게 보면 오늘 9번째 순서고요. 한국 기업가 정신 저자 조규현, 탁진규, 엄재근 저자를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님 앞부분 감사합니다. 세미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강의하실 때는 이렇게 카메라 없이 하는 부분이 익숙하셨을 텐데 카메라 보고 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제 익숙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언택트 시대가 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그 청년들과 이제 좀 직접 이렇게 만나는 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전혀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리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1학기 때 사실 카메라하고 많이 만나긴 했거든요. 아 익숙하셨군요 근데, 카메라. 근데 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공개적인 형태에서 또 해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오늘 세미나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좀 인연이 있으신 거죠, 두 분? 보통 세 분의 공동 저자인데 세 분의 네, 세 분 다 네네. 인연이 있으시고요. 네. 이 세 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네.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동문이고 또 이 학교의 특징이 오랫동안 이제 비즈니스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학을 공부하시고 체계화시키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기업가 정신의 융합적 사고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래서 함께 연구하고 거의 뭐 2년 같이 연구하고 또 논문도 같이 써서 또 게재하고 또 그것을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저희가 모여서 결국은 이 책까지 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이제 한국 기업가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어떻게 보면 또 그 왜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누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신을 잃으면 스피릿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20세기 초중반에는 유럽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신을 잃으면서 기업가 정신을 잃으면서 점차 무너졌고요. 또한 미국도 20세기 후반, 21세기 이 초반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미국 또한 이 정신을 잃으면 또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희 한국은 정말 이 시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 이 놀라운 현재의 그 수많은 성과 말 그대로 우리가 K자를 붙이고 K방영, K뮤직, K컬처로 또한 K반도체까지 성공의 신화들을 쏙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이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이 세대를 다음에 이어받는 우리 청년 세대 때 이 한국 기업가 정신을 잃으면 지금의 이 누리는 이 성과조차도 다 이 실패할 게 뻔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세대 이 청년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장도 아니고요. 또 건물도 아닙니다. 이 한국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 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국뽕 우리 한민족은 대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한 이렇게 현재의 성과가 그냥 하다 보니까 운 좋으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핵심 DNA가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줘서 야 헬조선 흑수저 이런 얘기 하지 마. 헬조선이었기 때문에 흑수저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예.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맞습니다. 책을 썼다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 책 제목이 기업가 정신 이러면 저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뭐 기업가가 가져야 할 자세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저자들의 생각을 좀 빌어서 기업가 정신은 뭐다라고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이게 물론 이제 마인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책에서 이제 SERM 이제 모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을 또 강구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구체적으로 또 요즘 청년들의 좀 특성이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하면 바로 꼰대라고 이렇게 또 예, 치부를 해버려서 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네. 그래서 저희 책에서 이제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진 그 책을 읽고 따라하기만 하면 아 기업가 정신이 이러한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기업가 정신에 대한 편안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과는 아 이번에 지은 그 저서한 이 책은 좀 또 다른 특장점이 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북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경영 전략의 하나인 썰엠이 이제 경영 전략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포인트를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있는 기업가 정신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책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은 없을 겁니다. 뭐 네. 따로 이제 무슨 교재 형태는 좀 있을지언정 이렇게 누구나 쉽게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 우리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이 박사님들이 좀 전파를 하실 수 있는 교재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여러 대학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끝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교육이 어떤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업의 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구조를 좀 살펴보면 흔히 우리 얘기하는 Y 세대가 보통 이제 20대, 30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Y 세대하고 그 다음에 기성의 어떤 관리자들, 리더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영을 펼쳐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마케팅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 요소를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쉽게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대학에서도 뭐 인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성의 중요성은 뭐 아주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집에서도 잘 되지 않는 인성 교육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성을 논한다는 게 좀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또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인성이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인성.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9개 기업 사례의 그 창업주들의 그 주체적인 요소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진 그 인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을 접하게 되는 많은 그 젊은 직장인들이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느끼고 또 경영에 또 적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갈등 문제도 좀 더 유연하게 극복해가고 좀 더 나은 어떤 제품 개발이나 어떤 창의성 발휘로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 보면 그 기업가 정신 없이 어떻게 보면 정립 없이 사업을 하는 좀 중소기업 그런 기업체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가끔 중소기업 그 CEO들을 만나 보면 기업 경영은 직관이다라고 얘기하고 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성원들하고 공유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 정신은 청년들만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 저희가 소개하는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해서 그 중소기업의 이제 기업 자체의 나름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또 세팅을 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에서 뭐 소통이 이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어떤 그 판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메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그 창업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좀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뭐 의견? 네.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업가 정신을 이제 얘기하면 뭔가 진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너 미쳤어? 그리고 반응이 그렇죠. 예.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게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 메시지가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환경은 항상 편안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를 그 경험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끊임없는 이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은 편하고 안정된 것을 그 좋은 거야 하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해낼 수 있는 전략과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인데 저희 최근에 야 너희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해줘서 미안해, 경쟁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그 사회는 한국이라는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예요. 전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아프리카에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고요. 네. 지금 경제 시장은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들고 이게 그 늙으시고 하실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뭘 주려고요? 청년들에게 아무리 수많은 자산을 물려주셔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유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점점 미국이라는 사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선진국의 사회들이 지금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왔습니다. 5천 년 역사 속에서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한민족이 이렇게 주목받는 시대가 된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최고점에 이르렀어요. 이제 여기서 후퇴하실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저희가 한국 네.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그런 좀 사회 환경이 창업을 붙도는 문화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제한도 있을까요? 네, 지난 방학 때 네. 이제 연구를 하나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내 교내 연구이긴 합니다만, 창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창업할 것이냐 질문해 보면 선뜻 나서지 않는 네,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도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그 대학 평가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적 대학 측면에서는 입장에서 각 대학이 아마 예외 없이 창업 커리큘럼을 많이 이렇게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선뜻 그렇게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어 달 고민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은 창업 풍토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창업 풍토. 네네. 네. 거기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을 하나 곁들여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태릉선수촌 문화는 분위기는 잘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선수들을 모아서 4년 동안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켜서 올림픽에 내보내면 4등도 하고 10위도 하고. 네, 근데 생활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앞서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보면 필요하다 할 경우에 대표 선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물론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창업에 관한 한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큰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또는 뭐 제가 속해 있는 대학 또는 각 기업에서 이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희 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방법론 부분에서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계적인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 그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 내용은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봐야 되고 또 전체만 봐서도 안 되고 부분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업가 정신 사례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요 사례를 좀 북쇼 영상을 보고 있는 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마 저희 세 분 그 저자님들이 네. 역할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답변 아마 본인이 조사한 네, 하고 싶으시죠. 사례로 아마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뭐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시몬느라고 하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봉제 산업 업종인데요. 뭐한 10여 년 됐죠, 그죠? 우리나라의 봉제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할 정도로 뭐 대구나 뭐 이런 중심으로 한 이 뭐죠? 섬유 산업이 거의 기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노의 창업주 박은관의 창업주께서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산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한국의 그 섬유 산업, 공제 산업 업체들이 OEM 방식으로 다 사업을 근근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창업주께서는 ODM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차이점은 선진국에서 기획한 내용을 만들기만 하는 그냥 만들어서 그 선진국의 선진기업의 상표만 부착하는 OEM 방식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영원한 하청업체로 그냥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과감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저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커니즘 정신에 의하면 그분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고요. 철저함이 뛰어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진심을 다 담아서 우리 자체로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작정을 하셨고 그 부분이 또 잘 또 시장에 또 들어맞고 해서 오늘날의 그 시몬노로 탄생되었던 그 사례를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애비 청년 창업가와 좀 스타트 기업들에게 권하고 싶은 기업가 정신 정립의 좀 기준과 지향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결국은 창업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할 버려야 될 생각인 사항이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음.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고 네. 어렵지 않은 게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보다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턱대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방법론을 좀 적용해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어떤 방법이든 지식이든 이것이 축적이 되고 사실 창업은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으로 나아간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없으면 실패만 거듭될 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책을 통해서 물론 저희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최선은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예비 어떤 청년 창업주이든 저희 책을 통해서 그런 방법론을 또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질문이 거의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자분들 중에 나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좀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수십 년간 했고 또 나와서 또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융합의 시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초연연결의 시대,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나이 많이 드신 세대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Z세대, Y세대도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변화가 빠르다. 예, 네.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저 역시도 이렇게 저의 원래 그 전공,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는 재무였지만 또한 이런 수익의 구조 속에서 투자의 구조 속에서 봤더니 결국 그 정신의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계속 이해하고 싶은 게 그 큰 파도가 몰려오면 아무리 큰 배도 무너져요. 네.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탈 줄만 알면 간단한 서핑 보드만 있으면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환경의 문제도 문제일 수 있지만 환경을 잘 타서 잘 활용하면 그 환경은 자기에게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수학 분석에서 위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의 중심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사항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위험으로 보지 않고 기회를 보고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 어떤 청년 만나봤더니 나 벌써 30대예요. 벌써 30대예요. 아니면 20대 후반이에요. 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무슨 네. 저는 내가 너의 30대는 또 꼰대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나 저 역시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아니면 SNS에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시대 속에서 도전은 청년의 몫만이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나 몫이 됐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서로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쇼의 공통 질문 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두 분 중에서 뭐 한 분이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저자에게 있어서 오늘의 북쇼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쇼를 통해서 이제 책에 관련된 이야기,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저자들과 만나서 그러한 굉장히 저자들이 고민해서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쇼에서 우리 저자님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만나서 이게 온라인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또 같이 나눠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북쇼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 북쇼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다 한다면 정말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기회가 계속 북쇼에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북이다 북쇼 9번째 한국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소개해 주신 저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